음, 외고 면접 문제보다 그 국제고 면접 문제가 약간 더 어려운데, 작년도가요? 2024년? 동탄국제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심화시키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당연하지.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상호작용을 피곤하게 생각하고 이는 공동체 내의 활동 위축과 신뢰 저하로 이루어져 사회적 통합을 저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뭐 심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게 아니야. 사회가 안 돌아가는 게 문제인 거야. 왜?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데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없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올라갈 방법이 없다면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사회 망해버려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회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서로 미워하고 하는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겠지.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거지. 불평등은 또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생산성 상승을 가로막아. 그지? 왜? 신분 상승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불평등이. 생각해보면 대학 등록금이 비싸서 혹은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친구는 재수 삼수해가지고 서울대 연도대 가는데 재수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단 말이야. 한 달, 1년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 2천만 원, 3천만 원이 없어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못 얻는 사람과 얻는 사람. 당연히 결과 차이가 날 거잖아. 그러니까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생산성 상승을 가로막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이런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고착시킨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자본주의적 관점을 갖는 거야. 누가 가난하다면 걔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결정되나?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고, 좋은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다 테슬라에다가 주식을 사놓거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줄 알고 삼성전자를 팔아버렸거나, 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고 고착화하는 논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한쪽 측면만 보는 거라고.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 따라 능력을 개발할 기회의 차이가 발생해서 개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책을 한 1000년 전쯤에 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능력주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거 착각이라고. 왜? 개인의 능력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따라서 능력이 지위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환상이 가깝다. 자, 밑에 봅시다. 제 성공은 제 덕분입니다. 얘는 뭐야? 개인주의자고 능력주의자네. 세상에 수많은 기회가 있고 개인은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닌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야.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주의적으로 봤을 때 운이
많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건강하게 태어날지, 장애를 갖고 태어날지, 기타 등등의 좋은 머리로 태어날지, 나쁘게 태어날지, 이거 내가 노력해서 가진 거냐고. 아니지. 출발선 자체가 운으로 결정되잖아. 세상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이 잘 사고 못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능력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측면이 있지. 내가 거지 되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남들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서 더 나은 인간 된다. 이런 게 아들러 같은 사람의 개인 심리학이잖아요. 사람들이 경쟁 상황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러한 노력이 모여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지. 자, 두 문제를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준비하고 가의 입장에서 나의 화자가 한 말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는 뭐야? 긍정 또는 부정하는 거지. 가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학습 경험을 통해서 디테일을 넣네요. 말하시오. 긍정 부정이니까 뭐야? 예상되는 반론. 재반론 구성해야지. 2번. 지원자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말하고 이를 위한 학업 계획을 말하시오가 2번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겠습니다. 동탄 국제로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 41분이니까 정확하게 47분에 발표를 여러 학생을 시키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 면접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손 들고 해보자. 해보고 싶은 사람 없나? 자, 그러면 조혜서가 해보자. 조혜서? 조혜서 안 되나? 그러면 장은채 해보자, 장은채. 네, 장은채가 1번하고 2번하고 연속해서 쭉 발표를 해봅시다. 네, 2번까지요. 넵. 저는 우선 가의 입장에서 나의 화자가 한 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는 불평등이 사회에 좋지 않다고 말하며 성공이 자신의 능력과 직결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나는 자신의 성공은 능력 덕분이라며 성공과 능력이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가의 입장에서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불평등은 경쟁을 통해, 저는 그리고 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는 가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모습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이들에게 앙심을 풀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가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가치, 운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공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한 앱에서 온라인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집이 굉장히 잘 살아서 고액과외를 받고 좋은 선생님의 유점 정리와 자료를 받으면서 공부를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들은 바로 어떤 한 친구는 집이 가난해서 그렇게 좋은 양질의 교육은 받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문제집이나 좋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서 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이 같은 선상에 오르기보다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평등이란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반영해서 평등적인 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이를 위해서 우선 책을 통해서 평등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제 주변에서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후원을 하거나 또는 그런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 지식을 늘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일단은 그 선생님이 지금 은채의 진로가 환경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를 이제 자소서나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볼 때, 지원자의 학업 계획을 말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지원자의 어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사회적 갈등 혹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 문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좀 답변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럼 은채야, 네. 사회 불평등하고 환경 문제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제 진로가 환경이 아니라 음. 그 약간 국제기구, 유엔 쪽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그 유엔 국제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 그, 뭐, 그 누구냐?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든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작가가 누구지? 당직 근로요? 장 지글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내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있고, 부자 나라에서는 곡물이 남아 돌아서 바다에 갖다 버리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곡식들을 대부분 육식을 위한 사료로 쓰고 있는데, 가난한 네. 나라에서는 단지 그 지금 탄수화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거잖아. 음, 이런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그 진로를 삼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 문제 또한 그렇거든. 환경도 잘 생각해보면 그 선진국들의 이런 그 환경이 깨끗한 이유는 오염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산업이라든지 공장 산업들이 제3세계나 제4세계로 막 밀려나갔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경제적 불평등이 환경 오염의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불평등에 이르기도 하고, 또 환경 정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그 선진국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후진국들, 아니면 과거에 선진국들이 지금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을 만들고 그래 놓고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을 만든 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선진국들의 부를 형성해 놓고 이 후진국들이 다시 이제 개발도상국이 이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 따라잡으려고 하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다든지 이 국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국내적인 불평등, 모두가 다 사회적 불평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원자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말하시오라고 했을 때, 너가 국제기구라든지, 뭐,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구조적 불평등이라든지 국제적 불평등 때문에 생긴 이런 갈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나의 진로이다. 이런 진로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너가 준비하고 있는 학업 계획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풍부하게 입원을 채울 수 있단 말이야. 학업 계획이면 그 자소서에 쓴 거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게 학업 계획이잖아. 아, 음. 그래서 너가 이제 이런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 현상들은 어떤지를 탐구하여 어떤 탐구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 진로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활동가가 되는 것이 제 진로입니다. 요 한 문장을 넣는 순간에 너가 뒤쪽에 할 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 네. 조회서, 조회서 안 들리나? 그러면 노태현이 해보자. 저는 가의 입장에서 나의 화자가 저의 그 성공은 자신의 능력 덕분이다라는 말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공에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의 대부분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업에 관심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A가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해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B는 문제집을 살 돈이나 어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 공부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저는 물론 그 성공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는 있지만, 어, 자신이 태어난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경험을 말해보자면, 제 같은 반에, 아버지가 좋은 대학에 나오셔서 똑같이 그 머리를 물려받아 좋은 머리가 똑똑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저는 4주 전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그 친구의 말로는 그 친구는 시험 1주 전부터 공부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를 봤을 때는 제 점수랑 그 친구의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봤을 때 저는 물론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어느 유전머리? 그런 운적인 부분을 채울 수는 있지만, 어, 어느 정도 이 불평등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의 화자가 한 말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 진로가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인데요. 제 직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진국들은 길거리를 보면은 길거리가 깨끗한 걸 볼 수 있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나 이런 부분이 좀 더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들에서 나오는 헌옷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많은 쓰레기 일회용품들이 다 개발도상국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저분한 방이 있고 깨끗한 방이 있으면 깨끗한 방에서 무엇을 하든 집중이 더 잘 되기 마련입니다. 그치만 이런 부분을 개발도상국에 사는 아이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진로인 기후위기 대응 변호사가 되어 이런 일회용품이 많이 생겨나고 이런 헌옷들 같은 쓰레기들이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노력하면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음. 조건에 잘 맞춰서 이제 뭐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답변하면 뭐 훌륭한 답변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고, 그런데 이제 그 예시를 들 때 정확하게 대응이 돼야 되거든. 첫 번째로 너가 이제 A라는 학생이 뭐 좋은 집안과 그 뭐 이렇게 좋은 부모님 뭐 이렇게 하고서, 두 번째는 부모님의 문제를 얘기 안 하고 장애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것은 변이를 통제하면서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에서 약간 그 대응이 맞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어 물론 이제 쓰레기가 그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로 흘러드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진로하고 관련 지어서 잘 설명했는데,
길거리가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선진국의 쓰레기로 그 개발도상국이 더러워지는 그런 예의 시도 있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그 헌옷이 성을 이룬다든지 뭐 이러는 그 특정 사례들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아무래도 그 세금도 적게 거치고 부 자체가 없으니까 도로 정비라든지 이 그 공공 서비스가 아무래도 투자가 덜 돼서 그런 지점을 한 것이 더 크겠지. 그런 점에서 그 예시를 들 때 그 더 공감이 될 만한 직관적인 예시들을 드는 것을 피드백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학교는 수많은 마주침의 공간이다. 매일의 수업 속에서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한 권의 책 속에서 우리는 앞선 이들의 해안, 또 이런 단어 모르는 거 아니야? 지혜로운 안목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눈이야. 지혜로운 눈과 마주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또한 학교는 나와 다른 성향과 배경을 지닌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의 공간이다. 수업 시간의 모든 과제, 학급이나 동아리에서의 여러 활동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경험을 쌓아간다. 그런데 모두가 이러한 상황을 항상 반기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생들은 모두먼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곤 한다. 한 연구팀은 보고서 작성 과제를 수행하는 모두만의 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A하고 그림 B는 모든 구성원의 수에 따른 보고서 완성도와 1인당 과제 평균 수행 시간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완성도가 인원이 많아질수록 많아지는 양의 상관 관계를 갖고 있네요. 이쪽은 구성원 수에 따른 1인당 과제 수행 평균 시간. 그러면 사람 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대체로 뭐 여기까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니까 여기까지는 효율성이 있는 편이네. 그런데 4명에서 5명으로 넘어가도 앞에서처럼 이런 기울기가 급하지 않고 완만하다는 점에서 이쪽은 비효율의 구간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 여기도 보면은 뭐 이렇게 되잖아. 양의 상관관계이긴 하지만 구성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처음에 이런 효율 구간 이쪽에 비효율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기억, 부정적 반응 외 기억의 이유를 그림 1, 2 모두 활용해서 추론하고 기억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과 근거를 함께 말하시오. 협력 학습의 긍정적 측면 두 가지를 지원자의 구체적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시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분이니까 11시 12분에 정확하게 7분 주겠습니다. 모두가 다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꼭 시작해봐라. 선생님, 어, 그 과제 수행 평균 시간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어, 평균 시간이 적을수록 좋으니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서는 숫자가 늘어나도, 그지? 이해됐어? 응. 어. 그러니까 그림 1에선 양해상관관계가 좋은 거고, 그림 2에선 음해상관관계가 좋은 건데, 그 기울기가 한 명, 두 명, 세 명일 때는 양쪽 모두 급한 기울기로 긍정적인 효과,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성이 함께 늘어나는 그런 양해상관관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완전히 무슨 이렇게 그 X는 Y 그래프는 아니잖아.
이렇다는 점에서 이거 완만하고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된다는 점에서 인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좀 늘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울기 완만하다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서 풀어야 되는 도표 문제네요.
그러면 시켜보겠습니다. 김재한이 해보자. 저는 일부 학생들이 모두 뭔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위를 보면 구성원의 수와 보고서의 완성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 2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수와 1인당 과제 수행의 평균 시간에 대해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구성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보고서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1인당 과제 수행의 평균 시간도 낮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명과 5명의 구간 차이를 보면 다른 구간들에 비해 극도로 더 적은 변화의 폭을 보입니다. 이는 해당 구간에서 어, 실제 조원들이 체감하는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의견을 통합하거나 조율하는 데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통합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완성도나 과제 평균 수행 시간에 대해서 체감되는 양이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아래에 있는 도표에 나온 대로 실제로 더 효율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그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별 학습의 목표는 단순히 효율적인 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단순히 학업을 수행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미리 배우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별학습이라는 게 바로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없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유로 조별학습을 멀리 하게 된다면 실제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별 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력학습의 긍정적인 측면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하나만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예전에 학교에서 학습 습관 관련된 프로그램을 친구와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 학습 습관에 대한 점검도 있고 또 빈틈이 있는 학습 과목에 대해서 서로 가르쳐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친구와 서로 잘하거나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알려줌으로써 제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그 친구한테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에게 빈틈이 있던 부분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력학습이라는 것은 본인의 학습의 빈틈을 복기를 하거나 혹은 본인이 이미 잘 알고 있던 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그 지원자의 생각을 이렇게 갖고 오는 점에서 이것이 이제 비효율 구간, 실제 학습에서의 효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가에서 뭘 줬냐면 우리가 이 다양한 것을 마주치면서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잘 포착해서 이 비효율, 학습에서의 비효율은 분명히 발생한다.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그 지한이가 얘기한 대로 조율하는 시간, 인원이 많아질수록 뭐 선생님이 했다면 무임승차자가 생긴다든지
능력들이 겹치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이 두 명 있으면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포지션이 겹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 뭐 이런 예시를 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겹치는 부분들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지한이가 잘 얘기한 대로 지금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조율 시간이라든지 의견 취합 시간이라든지 모임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효율의 원인일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떤 그 지금 이 비효율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 이거를 우리는 지금 그 실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회사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그 팀워크를 통해서 비효율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리딩할 것인가, 리더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 장이라는 점에서 일부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그 비효율을 통해서 비효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잖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장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의 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단지 지금 당장의 비율을 가지고 팀워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잘 말했습니다. 좋은 답변이었어.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에서 어, 그 지한이가 선생님이 이제 그 아주 논리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데 좀 느려. 그 문제를 개요를 짜는 게 느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뭐 약간씩 부족하거나 시간이 좀 늦거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단 조건에 대충 맞추는 걸 잘 못하는 거야. 지한이가 완벽하게 논리를 찾아주고 위에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시간 안에 들어가야 이 점수들이 분배가 된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크로키로 대충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를 이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의 그림을 그려야 돼. 비유를 하자면. 왜 그러냐면 점수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점수표가 있는데 마지막 문제 한 문제는 두 문제 두 가지 말하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해버리면 아무리 위에 좋은 예쁜 세미라를 다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칸에 점수 자체를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이거는 그 지한이가 갖고 있는 문제풀이의 방식의 문제고 이렇게 날리면 안 돼. 이 선생님이 그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는 죽이든 밥이든 다 풀어라. 포기하면 안 돼. 잘하려고 그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렇거든 그거. 대충 해도 돼. 대충 그냥 다 일단 문제에 대해서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다 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지한이가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경험해가지고 했는데, 야, 이거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면 되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만 해도 두 가지 측면이다. 친구한테도 도움이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도 도움이 됐습니다. 야, 이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협력학습을 통해서 친구를 도와주니 친구가 고맙다고 하고 우리 팀플이 잘 되고 하는 것도 좋고 또 내가 한번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두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라고 뭔가 이 두 가지 경험, 이 경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안에서 그냥 맞추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잘했습니다. 어, 이것 역시도 지난번에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던 4개월 전쯤에 한번 설명을 한 건데 뒤에 들어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처음에 들은 친구들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음, 안행하고 면접 방식은 일단 공통 두 문제고, 그 다음에 개별 답을 하나를 하는 거죠. 질문지에 필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분의 질문지 회수하고 질문지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면접실에 대체로 좀 문제가 복잡해서 헷갈릴 것 같은 면접실에는 이렇게 면접 문제가 있기도 해. 근데 이거는 뭐 항상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공통문제 두 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고 중요한 것은 출신 학교나 이름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출신 학교 이름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인사하고 몇 번 수험생입니다. 이렇게 수험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공통질문 다 말하면 이제 다음 옆방으로 이동하면 다시 거기 잠깐 대기하다가 면접실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자소 기반에서 한 문제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논리적으로 하고 나오면 되고요. 과천해고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공통 문제가 한 문제고 개별 문항이 두 문제라는 점에서 자수와 관련된 문제를 그리고 여기는 그 면접실을 옮겨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공통 문제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공통 문제 답변해 보세요라고 하면 답변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개별 질문을 선생님이 내고 이렇게 이동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시은이가 수원외고 지원하는데 여기는 이제 공통문제 두 문항, 개별문제 두 문항. 우리가 지금 그 준비하는 방식하고 많이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천외고, 안양외고와 달리, 여기는 그냥 즉문즉답이야. 공통문제도, 대체로 좀 짧게, 개별 질문하고 좀 유사하게, 이렇게,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정도의 문제를 두 문항을, 하나는 자기주도와 하나는 인성에서 내고, 개별 문제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처럼 되게 복잡한 그 문제풀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대체로 이런 상황이면은 그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즉문즉답해서 네 문제를 공통과 개별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거의 개별 질문에 답하는 분위기처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 면접 준비를 선생님이 이제 4개월 전쯤에 이제 시키면서는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이나 선생님 혹은 학원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묻는 말에 잘 답변하는 것 그리고 묻는 말에 답변할 때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습관을 갖는 것 이런 것이 면접의 다 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누차 강조하지만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문제를 한 번이라도 더 풀어보고 더 말해보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나보다 더 많이 연습한 사람한테는 저도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좌우지간 너희가 노력한 양은 질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그 다음에 예상 답변을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들이 또 만들고, 적어도 10문제 이상의, 10몇 문제의 예상 질문지들을 너희가 다 답변을 외우잖아. 그러면 밑에 있지만, 이 선생님이 아는 이제 외국 면접관들 말씀에 진짜 최악의 답은 이런 거라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말하겠다. 이 처음부터 다시 말하겠다가 왜 문제냐면, 일단 융통성이 없는 것도 맞지만, 자기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외웠다는 거잖아요. 예상 문제를 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유연하게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첫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이렇게 외우는 거 맞아. 니네 준비할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이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라는 것이지. 이거를 그렇게 첫 문장, 두 문장, 두 번째 문장 내가 빼뜨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말하겠습니다.
절대 이러지는 말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라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게 그 여러 한 명의 선생님이 한 100명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거의 막 돌아버린단 말이야, 정신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답변의 근거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리게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가능하면 너무 빨리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속도로 말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웬만하면 첫 문장이 잘 들려요. 그러니까 두괄식으로 말하라고.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데 결국에는 개별 질문 같은 데서 내가 왜냐하면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어봤다고 바로 답한다. 이건 되게 멍청한 짓이지.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이 떠오를 때까지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러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왜냐하면이 첫 번째, 두 번째 막 여러 개가 있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첫째는 내가 이 얘기하고 둘째는 이 얘기해야지. 그래 놓고서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잘 들리게. 그 다음에 선택 문제, 딜레마 문제는 반드시 뭐 하라고 했어? 예상되는 답변과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론을 구성해라. 이건 정말 4개월 전부터 누구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반론을 얘기할 때는 현재 우리 사회 맥락에서 현재 나의 조건 하에서 이렇게 디테일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범주를 줄이면 훨씬 더 답변이 논리적으로 들린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과 편안하게 대화 나누듯이 말하는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또박또박 바른 자세로 시선은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내가 언어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바른 자세와 내가 연습이 충분히 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비언어적인 측면도 충분히 보여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첫 번째 뭐 선생님하고 한 그 실습도 있지만 뭐 모의 면접을 지금 2주에 걸쳐서 여러 차례 했잖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떨고 떨 때 어떤 그 버벅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그런 건데. 그런데 아, 떠는구나. 내가 떨면 이렇게 잘 못하는 측면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준비하라고 적어도 한 달 내내 모의 면접을 한 거잖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남았고, 일주일이란 시간이 사실은 뭐 일주일 채 안 남았지만 짧지 않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하고 더 답변 연습을 하고 문제지를 다시 좀 보고 자소도 좀 외우고 이러면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 많이 하면 떨려도 그냥 기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건 너희도 경험을 할 거야. 지금 너희가 안 떠는 게 아무도 안 떨잖아. 모두가 다 떨어. 하지만 망치지 않아, 대체로. 떨면서도 다 그냥 꾸역꾸역 하고 나온단 말이야. 조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남 탓은 절대 안 하는 거야. 개별 질문에서 이게 뭔가 불리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뭔가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이게 핑계는 안 되는 거야. 행동하는 바에서 얻는 바가 없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잘못을 구해야 한다. 자신이 바르면 천하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맹자의 말이야. 훌륭한 인격을 갖췄다는 걸 보여주려면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보완할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남 탓하지 마라.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우리 중학교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드러나서 그래. 그런 친구는 내 중학교에 대해서 탓하는 친구는 안양이고나 과천이고나 수원이고 가도 탓하래거든. 뻔한 거 아니야. 절대 남 탓하지 마. 그다음에 당연히 자신의 디테일들, 자소서, 아까도 답변할 때 자기 적성과 진로와 관련해서 제 진로는 무엇인데요? 그 진로에 대해서만 디테일을 하나만 얹혀도 논거들이 막 발생한단 말이야. 말할 수 있는 이 디테일들이. 그러니까 디테일들을 잘 살피고 문제에서 디테일도 잘 살피고 내가 갖고 있는 디테일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더 진실성 있게 보인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금 뭐, 야, 저희 나라라는 말은 아예 없는 거야. 이 저희 나라의 상황에서도 이런 말은 완전히 이상한 말이야. 뇌에서 삭제해야 돼, 진짜. 저희 나라는 없고 항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꼭 기억해. 저희 나라 없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뭔가 이 너희들의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묻는다 하더라도 절대 혼내는 것도 아니야. 압박 면접도 아니야, 이건.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잘 설명하면 돼. 당연히 내가 이러이러한 부족함 절대 핑계 대지 말고 조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러이런 것이 원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앞으로 동일한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쿨하게. 너희의 어떤 결점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 곳에서만 일어난다. 너희는 충분히 시행착오를 거치라고 학생인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들려주는 얘기들이 다 무슨 나 잘났다는 얘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얘기들 하잖아. 왜?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해서 내가 돼가지고 니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선생님, 너희 때 니네처럼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완전 바보였어. 하지만 그냥 바보 상태로 있지는 않았지. 보완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니네 선생하는 거잖아. 니네가 뭘 못하고 뭔가 실패한 것은 절대 문제가 안 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보완해서 너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는지 너희 태도가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은 당연히 너희의 실패는 뭐라고 안 해,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너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대안들과 실천을 보여줘야지. 그 정 모르는 게 나오면 모르겠으니 배우겠다고 하면 되는 거야. 쿨하게 해,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가라.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답변을 빨리 해가지고 짧게 끝내면 5분 안에 해야 되는데 니네가 다다닥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시간이 남아. 시간이 남으면 공평하게 주려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가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밑에 건 외워. 걱정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하고 나오면 돼. 감사를 표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파일은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어, 선생님이 목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보충반을 이번에 그 15명을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올렸는데, 지금 한두 자리는 좀 남아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고
오늘처럼 국제고 문제도 풀어보고, 뭐, 선생님이 디테일한 어떤 피드백도 주고 할 거야. 지난주 목요일에 참석한 친구들은 알 텐데,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다른 친구들 얘기도 한번 듣고, 좋은 논거로 잘 답변하는 친구들 잘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선생님의 피드백도 좀 듣고, 또 선생님이 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선생님도 시간표를 지금 다 뺐어, 진짜. 뺄 수 있는 만큼 다 뺐어. 그래서, 너희가 알다시피 지금 학원이 너희 외고 입시에 지금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단 말이야. 우리 학원 작년 입학 결과가 지금 우리 학원의 근간이고, 올해는 작년처럼 진짜 그 두 명의 학생도 떨어지지 않는 완벽하게 100% 합격하려고 선생님 지금 학원과 사거리 횡단보도에 니네 플래카드 거는 데 있잖아. 거의 플래카드 자리도 신청해 놨어. 플래카드는 니네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야. 뭐 수민국어학원 안영유 과천외고 100% 합격. 선생님은 이 100% 합격을 플래카드를 거기다 거는 것으로 올해의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우리 학원의 모든 역량들이 다 투입돼 있고 이제 너희도 지금 준비가 됐다고 봐.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까지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신중하게 잡는 거야. 누차 강조하지만 너희 아프면 안 돼. 오버해가지고 밤새도록 면접 준비한답시고 밤새고 잠 못 자지 말고 최소한 잠은 학원을 뭐 이번 주 학원을 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영수학원 빠지고 안 하고 하더라도 잠을 충분히 자고 건강 상태를 유지해. 다이어트 한다고 뭐 밥 안 먹고 굶지 말고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거 먹고 푹 쉬고 비타민 든 거 많이 먹고 그래 감기 걸리지 말고 감기 걸릴 것 같으면 그냥 하루 푹 자고 저도 면접 인근에 아프다고 하는 새끼들은 배반자야 배신자 윤석열이야. 지금 너희가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너희 학부모님들 당연히 부모님들 주변의 선생님들 니네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그 결정적으로 수민국어학원 그리고 이전부 지금 다 총력전으로 쏟아붓고 있단 말이야. 선수가 아프면은 니네 개인 관리 잘못한 거는 그건 뭐 어떻게 할 거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몇몇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 했는데 군대에서 개인 정비라고 얘기한다고. 자기를 기계처럼 객관화해가지고 아프지 않게 기름치고 조이고 닦아 놓는 거야. 지금 컨디션 안 좋은 친구들은 충분히 쉬면서 준비하고 어쨌든 이번 너희가 최근에 준비하는 모든 것 중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없어요. 이번 토요일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너희들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다시 정말 하나하나 점검해서 점검하고 절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집중력 있게 잘 준비해서 면접에 반드시 합격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 선생님은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믿고 있어. 너희들을. 그리고 선생님과 우리 학원을 믿고 있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